도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도학 복용 중에 저희가 도학을 끊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수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야, 특히 요즘에 이제 건강검진 때문에 내시경 검사를 하거나 이럴 경우가 있는데, 그 도학을 어떻게 중단하고 다시 언제 시작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상환 교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항응고제 도학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서 갑작스럽게 내시경이라든지 다른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는 경우에 약제를 계속 복용하게 되면 당연히 출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끊을지 말지, 끊게 되면은 며칠을 끊을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이제 심박이동 환자들이 많아지고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계속 점점점 더 우리가 자주 부딪히게 되는 임상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끊을 것인지 말 것인지, 며칠을 끊을 것인지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그 환자가 약을 끊었을 때 얼마만큼의 위험에 노출되는지를 우선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그것은 마이트럴 스테노시스라든지 아니면 HCMP 같은 고위험군에서는 약제를 끊을 경우에 혈전의 위험성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게 끊는 것이 필요하겠고, 체드 바스크가 높은 환자들 역시 약제를 지나치게 오래 끊을 경우에 혈전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장기간 끊는 것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체드 바스크 스코어가 낮은 환자들의 경우에는 약제를 끊더라도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수술의 위험도에 따라서 약제에 끊는 기간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환자가 받게 되는 인터벤션이나 수술의 출혈 위험성이 되겠습니다. 출혈 위험성은 여러 가지로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출혈 위험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되는 그런 수술이나 시술은 주로 혈관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요 메이저 베슬에 대한 시술이라든지 심장에 대한 시술이라든지 이러한 시술은 수술 자체의 그 출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제를 좀 하루라도 더 먼저 끊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에 반해서 단순한 내시경이라든지 아니면 단순한 발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출혈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게 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환자의 그 신장 기능이 되겠습니다.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는 약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면 약제 효과가 배설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약제를 조금 더 빨리 끊는 것이 필요하겠고, 신장 기능이 정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해야 될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리고 환자마다 다 또 다르겠습니다만, 또 환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출혈 경향 또는 뭐 혈소판 수치라든지 아니면 다른 약제를 복용하고 있다든지, 그래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근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인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수술 전날과 당일을 중단하고 수술을 진행한 후에 별 문제 없이 끝났다면 다시 바로 복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비교적 출혈 위험성이 적은 경우에는 수술 당일만 끊는 것을 이제 보통 추천하고, 출혈 위험성이 아주 낮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약제를 끊지 않고, 특히 체드 바스크 스코어가 높은 환자의 경우에는 약제를 끊지 않고 수술이나 시술을 진행하는 것을 보통 추천을 드립니다만, 자세한 것은 환자의 임상 사항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과 같이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복잡하네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일영 교수님, 사실 이제 도학에 대해서 도학을 쓰실 분들이 대개는 이제 고령이거나 여러 가지 동반되는 질병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약제를 같이 사용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 최근 뭐 젊은 사람도 그렇지만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거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선생님은 비만 치료제를 혹시 개인적으로 써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처방은 한 적은 없는데 싹센다라는 약이 이제 비만 치료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약제는 다행히 도학과 큰 상호작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안심하고 쓰셔도 되겠네요. 네. 뭐 항생제 같은 경우라든지 항진균제 같은 경우도 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네. 경우는 그 어떻게? 경우에는 조금 유의를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항생제는 최근에 많이 쓰지는 않는데요. 에리스로마이신이나 클라리스로마이신 같은 약제가
도학의 효능을 조금 올린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팜핀은 대표적으로 이제 간 효소에 작용해가지고 간 효소의 분해를 촉진시키는 약제이기 때문에 도학의 성능을 낮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결핵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도학의 사용이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결핵 약제인 리팜핀이 그런 약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결핵 치료 중에는 도학보다는 기존의 와파린을 사용해서 PT 레벨에 근거해서 항응고 치료를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진균제, 이제 대표적으로 무점약인데요. 무점약은 이제 특히나 발톱무점 같은 경우는 장기 복용이 필요한데 그 경우에는 모든 약제에 도학 모든 약제에 성능을 올릴 수 있어서 출혈의 위험이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진균제 무점약을 복용할 경우에는 도학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겠고, 뭐 이제 최근에 코비드가 난리인데 다행스럽게도 그 제일 효능이 있다는 람데시비르는 특별한 상호작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람데시비르를 맞을 상황이 안 됐으면 제일 좋겠네요. 네, 그 김상현 교수님, 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약들이 되게 흔한 약들이 이제 고혈압 약제, 당뇨 약제 뭐 이런 약들이 있잖아요. 예. 그 스타틴 같은 경우도 이제 동맥경화 예방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약제들은 어떤가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항고혈압제나 아니면 이제 심방사동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이제 같이 많이 복용하고 있는 약제는 항고혈압제나 아니면 스타틴 계열 약제들이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베라파밀이라든지 아토바스타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상호작용이 있다고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 영향은 사실 아주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 같이 복용해야 될 약 중에 좀 그것보다도 더 고려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스피린을 비롯한 항혈소판 제제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간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환자분 우리가 혈액을 응고하는 그런 인자들이 간 기능이 낮으신 분들은 워낙에 기본적으로 출혈 경향을 갖고 있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분들이 도학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을 줄인다든지 그런 것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부정맥 심방세동이 부정맥이니까 여러 가지 부정맥 약도 상호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뭐 부정맥 약에서의 상호작용이 있을 만한 약이 있을까요? 사실 근데 부정맥 약제는 아주 안타깝게도 약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미오다론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원시 드럭들을 보통 특히 심방제동 환자의 경우에 리듬 컨트롤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데 도학과 아주 큰 영향을 주는 항부정맥제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오일영 교수님,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 이제 환자분들이나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건강 기능식품을 많이 먹잖아요. 네. 그 건강 기능식품 중에서 혹시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경우가 있는 게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오메가 3라든지 이제 크리놀 같은 게 이제 많이 환자분들이 문의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다행스럽게도 대개 음식 그리고 건강식품과 도학은 큰 관련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음식을 많이 문의를 하는데 이제 그거는 예전의 항응고제인 와파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와파린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음식과 상호작용이 많아서 와파린에 금지해야 될 음식들을 보면 환자분들 대부분 그럼 난 이제 무엇을 먹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도학이 나오면서 그런 고민들은 많이 사라진 것 같고 대부분의 건강보조식품도 아직까지 상호작용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그래서 도학 같은 경우가 뭐 여러 가지 그 음식 같은 상호작용이 적어서 와파린보다는 조금 더 환자들한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도학에 대해서 좀 더 여러 가지 드럭 또는 이제 다른 음식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